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 미국에서 5살부터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앞서 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 화이자 접종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 미국은 전체 국민의 94%가 접종 대상이 됐죠. 예. 하지만 이 현지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영리 연구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자녀에게 백신을 곧바로 맞히겠다 이렇게 응답한 부모는 한 27% 정도에 불과했고요. 네. 76%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출산 능력에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적극적인 백신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미국에서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이라든가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FDA가 정한 화이자 백신의 성인 용량 3분의 1을 기준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한 상태인데 네. 앞으로 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이 준하는 이 아동 백신 접종 승인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또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은 12살, 12세 이상이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 승인 신청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아동은 감염돼도 증상이 악화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는 게 독감인데요. 네. 이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 트윈데믹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른바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행하는 이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2달여 만에 무려 9.2배까지 늘어난 건데요. 네.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은 6살 이하의 영유아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10월 이후에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것이 예외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앞으로 독감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파라인플루엔자와 독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지만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라는 이 형태적인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확산하는 걸 보면 아마도 같은 형태인 독감 바이러스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올겨울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독감이 더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겠고요. 독감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으로서의 최선책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둘 다 접종을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식당과 카페 같이 이 주변의 거리에서도 여러 곳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부 이 자영업자들 경우는 매출이 벌써 이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만 같아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되면서 대면 소비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다면 반대로 배달 앱이라든가 온라인몰 같은 비대면 업계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성장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 소비자들이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이용률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지난해의 한 조사에서도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예. 이제는 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 이 비대면 소비와 관련한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해 왔고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대면 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지면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는 당연히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이미 비대면 서비스에 많이 익숙해져서 네.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죠. 이 자리에서 이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지난 이 파리 기후 협약 때보다 목표치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더 나아간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평가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를 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까지 줄여야 되고요. 예. 또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 G20 정상들은 이 탄소 배출 제로를 언제 실천할 수 있을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시점은 정작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예. 의장국이었던 이탈리아 등은 이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2060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연도를 제시를 했고요. 네. 또 뭐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이번 세기 중반쯤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식으로 뭐 달성하자 이런 식으로 정상들 사이에 아주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과제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를 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이 최소한 희망들이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한편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이 급진적인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이 로마에 모여서 이 쇠창살에 몸을 묶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저희도 예.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들은 이 G20 정상들의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자, 분명 합의 사항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네.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일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이 테슬라의 주가가 $1,000를 넘으면서 지분의 23%를 갖고 있는 이 머스크의 재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이 머스크의 재산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도 있었죠. 예. 이 얼마 전에 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와 2위 부자인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한테 기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아 4,200만 명을 살리기 위해 $60억, 우리 돈으로 7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이걸 본 머스크가 그럼 $60억 어떻게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한테 정확히 설명을 한다면 내가 당장 주식을 팔아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여기에 이 비즐리 총장은 SNS를 통해서 그렇다면 당장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예. 사실 7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머스크의 재산 가운데는 2%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 비즐리 총장은 $60억 이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 부호들이 이 일회성 기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소이 좀 날선 반응들이 오가긴 했지만 뭐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실제로 성사가 될 것인가 또 이 머스크가 실제로 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발언이 기부 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네, 지금 그 네. 얘기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기아 해결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